안녕하세요, 면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 보호자분들이 꼭 묻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 면역력이 좋아지면 아토피가 낫는 거겠죠? 혹은 아토피 피부염은 면역력이 떨어졌으니까 면역력이 좋아지면 아토피가 낫겠죠?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면역력이 좋아지면 아토피가 낫는 걸까요? 그 정확한 의미가 과연 뭘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서 면역력이 답이 아닌 이유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가장 건강에 대한 단어 중에서 면역력만 붙여버리면 그저 만병통치약으로 팔기도 하고 면역력만 붙이면 뭐든지 다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면역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드뭅니다. 면역력이라는 게 뭐냐면 인체의 항병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병력. 병에 대해서 저항하는 능력입니다. 병에 대해서 저항하는 능력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외부 인자에 대해서 저항을 못해서 병이 드는 게 있죠. 그래서 세균, 진균, 바이러스, 그죠? 아니면은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물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 있죠. 기생충 같은 것들,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즉, 외부적인 인자들을 막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항병력은 내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병이 생기는 건 아니죠. 뭐냐면 우리 몸에서 내부적으로도 병이 생기죠. 병든 세포가 있잖아요. 암세포 같은 것들도 병든 세포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도 쭉정이 세포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죠? DNA 이상 때문에 자꾸 이상한 세포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그거를 알아서 잡아먹죠. 이렇게 우리 몸은 외부적인 인자에서 병이 들어오는 것들, 즉 세균, 진균, 바이러스, 기생충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잘못 만들어진 세포,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커가죠. 그것들도 잡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저항을 했을 때 항병력이 생기는 건데, 이걸 바로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체가 병에 대해서 저항하는 능력 자체를 면역력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면역력에 관련된 세포들은 보통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이라고 하거든요. 선천면역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세포들이 들어오죠. 대부분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 아니면 기생충 같은 것들 들어왔을 때 잡아먹는 세포들이 있어요. 식세포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감싸서 딱 아메바 같이 잡아먹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대식세포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원시세포들입니다. 그리고 호상구, 호중구, 호염구 이런 것들 들어봤죠? 그리고 NK세포, 그리고 뭐 수지상세포라고 해서 나쁜 놈이야 라고 해도 지정하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해! 라고 지정하는 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천면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원시적인 세포 모델인데 대부분 잡아먹거나 그저 잡아먹히도록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오면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천면역이죠. 그리고 후천면역이 있어요. 후천면역이라는 건 이름에서 알 수 있던 것처럼 그죠? 후천적으로 우리가 획득되는 겁니다. 학습되는 거죠. 나쁜 놈인데 처음부터 나쁜 놈인지 몰라. 근데 계속 들어오니까 나쁜 놈인 걸 알아서 걔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세포는 뭐 그죠? T세포, B세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B세포에 의해서 림프구들이 이제 지정을 해서 그거에 이제 공격하는 것들, 아니면 T세포가 직접 지정을 해서 잡아먹는 것들, 이런 것들 복잡한 기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학습에 의해서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걔를 잡아먹는 것들이 이제 T세포, B세포, 후천면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항병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항병력은 후천면역과 선천면역이 있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떨어졌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 우리 아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그죠? 뭔가 병약한 그런 질환들이 잘 생기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세균 감염 같은 것들, 호흡기계 감염 같은 것들, 아니면은 바이러스 감염 같은 거죠.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독감에 자주 걸리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항병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면역 체계가 잘못 이상 작동을 해서 이제 나쁜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급성 백혈병 같은 것들이죠. 아이들이 갑자기 뭐 그죠? 열이 나면서 몸이 아파. 근데 알고 보니까 백혈병이,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 체계가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것, 나쁜 세포들, 그리고 외부적인 인자가 침입하는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상에서 할 수 있던 것처럼 항병력이 떨어졌다는 건 외부적으로도 병이 잘 걸리고
그죠? 문제가 발생하는 세포들이 증식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엔 아토피 피부염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토피 피부염은 어떻게 생기느냐에 대해서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아토피 피부염은 신생아 단계에서부터 습진이 생긴다 그랬죠? 그죠? 신생아 습진이 생깁니다. 그 신생아 습진이 생겼을 때 상처에서 열린 상처로 벌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습진 반응이 생기니까 피부가 열려 있죠. 그러면 뭐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항원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항원 물질들이 들어오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음식물 알레르기 같은 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계란 단백질, 땅콩 이런 것들 아니면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감작이라 한다 그랬죠. 그 감작된 상태에서 알레르기가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쁜 놈으로 지정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땅콩이라던가 그죠? 고등어, 흰살 생선 이런 것들이 나쁜 음식이에요. 나쁜 음식이 아니에요. 나쁜 음식이 아니죠. 그런데 그게 피부로 들어오면서 감작되는 거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널린 상처에 의해서 항원이 들어왔을 때 이게 아토피 피부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식에 대해서 쉽게 피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상에서 할 수 있던 것처럼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건 그죠?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알레르기가 되는 게 아니라 알레르기가 들어오는 건데 그게 이상적인 현상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병약하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몸이 허약한 아이가 알레르기 체질은 아닙니다. 반대로 알레르기 체질이라는 건 면역 체계가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즉 면역 체계가 과항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반응을 얘기하는 거죠. 즉 예민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졌다, 항병력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 몸이 허약한 아이가 별로 없습니다. 성인 아토피 같은 경우도 아토피 피부염을 오랫동안 앓았잖아요. 그러면 몸이 막 비실비실해야 될 거 아니야. 삐쩍 마르고 막 그죠. 맨날 감기에 걸리고 병약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 아토피 환자분인데도 근육질이고 정말 튼튼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봐도 그죠?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데 아토피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 환자분들이 병약하다,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아이들도 퉁퉁한데 아토피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환자분들이 아토피 피부염은 말라서 생기나요? 혹은 뚱뚱해서 생기나요? 라고 하시거든요. 대체로 병약하면 어떻게 돼서 말랐겠죠?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도 비만인 경우들도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구 비례만큼 생깁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토피 피부염은 허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신생아 습진 단계에서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체질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습진의 경향성이 붙은 거죠. 그러면 습진의 경향성도 몸이 허약하면 생기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랬죠. 습진에서 지루성 피부염 열이 항진돼서 생기니까 몸이 약할 수가 없죠. 그리고 화폐상 습진 같은 경우 체액 정체가 되기 때문에 몸이 약한 거랑 관련이 없죠. 그리고 한퍼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접촉성 피부염 뭔가 접촉된 거지 몸이 약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습진의 경향성도 몸이 약한 거랑 상관이 없고 알레르기도 몸이 약한 거랑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토피 피부염은 몸이 약해서 생기는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좋아지는 건강식품 같은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음식 같은 것들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아토피는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죠. 흔히 오해하는 게, 그죠? 몸이 좋아지는, 그죠? 음식 같은 것들, 아니면 건강식품 같은 것들을 막 챙겨 먹이면 아토피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아토피가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들을 찾아서 그걸 떨어뜨려야겠죠. 그래서 알레르기 음식들을 찾아서 그것을 피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인스턴트, 과자, 빵 이런 것들, 식품 첨가물들이 많은 것들, 가려움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억제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습진이 안 생기도록, 그죠? 더운 환경을 피하고 피부에 상처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피부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그죠? 땀을 많이 흘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치료했을 때 아토피는 좋아지고 나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토피 피부염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약해서 생기는 병이 절대 아닙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반대로 그죠? 몸이 튼튼해진다고 해서 자연히 사라지는 병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성 만성습진이기 때문에 알레르기와 만성습진을 적절하게 치료해주는 걸 해주면서 관리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